32번 밑줄은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산 명령을 처리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정부가 우리 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동원하여 이 보부상 이 단체가 바로 정부의 비호를 받는 황국협회가 되겠죠.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주역 중에 한 사람은 서적필이 귀국하여서 1896년 7월에 결성을 해서 1898년 12월까지 존속했던 단체인데요. 자, 이 독립협회는 이제 주로 하던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권 수호 운동, 자주 국권을 위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었죠. 특히 이제 러시아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저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저령도 조차라든지 뭐 한너은행, 그 다음에 재정, 군사 고문 이런 것 등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보내려고 이제 시도하고 차지하려고 했는데, 자, 독립협회는 이를 이제 저지해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자주국권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권이 있습니다. 민의 힘을 크게 민권을 신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민공동회에서 이 중추원 간제를 개편하게 되는데, 바로 의회식으로 개편하게 하고자 하는 헌의 6조를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제출을 해서 고종이 이를 이제 승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연 이제 너무 이제 미래의 힘이 커지니까 보수 세력들의 그러한 위기 상황 뭐 이런 거, 고종에도 또 위기감이 있고 해서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했고요. 또 이제 자강 개혁을 위해서 민을 이제 이건 뭐 자유민권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토론회를 많이 엽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든지 정부와 교섭해서는 뭐 관민공동회 등등등등.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것으로 이제 뭐 독립 뭐 문을 이제 건립한다든지, 예. 또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서재필이 이제 독립신문을 또 독립협회에 앞서서 먼저 발간을 하고 어떤 기간지 역할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성학교와 어산학교를 설립했다. 이건 애국계몽단체인 신민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신민의 창설의 주역인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애국계몽운동단체 중에 대한자강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황부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건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인 보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본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1907년에 전개한 단체는 처음 시작은 대구의 광문사라는 이제 회사, 김광재, 수산동 등이 이제 중심에 돼서 시작을 했고, 곧 이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운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 방금 얘기했었죠. 바로 독립협회죠. 예. 독립협회 뭐 나오기 뻔해요. 맨날 중추원 개편 의회 설립 추진.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토론회 이런 걸 많이 연다는 거, 만민공동이라든지 등등등등 민의 힘이 최고로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이 있었다. 이건 바로 이제 천도교와 관련된 것이죠. 천도교에서 발간한 신문 만세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최초의 애국계몽단체인 보안회죠. 1904년에 했었고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또는 애국의원금을 거둔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안창호, 이승훈, 평양, 정주. 예. 이거 이제 신민회죠. 애국계몽단체.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추원은 열관성을 심사하고 의정한다. 어떤 입법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의장은 뭐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고 민에 의해서 이게 투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뭐 의회 성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중추원 관제를 의회식으로 개편한 바로 독립협회의 그런 허니 6조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예,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에서 이러한 허니 6조 이 중에 하나가 중추원 관제를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그 고종은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황국협회를 통해서 충돌시켜서 이제 해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 1911년에 이 백오인 사건이 결국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 신민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1911년.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이제 그 암살하려는 그러한 것에 관련된 음모와 관련돼서 이제 그 안악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서북 지역민 신민의 회원들이 이제 많은데 서북 지역 쪽에 바로 대거 연로가 돼요. 신민의 회원들이.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105인을 기소를 했는데 결국 이제 신민회가 해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알아본다. 흥선대원군이 환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면민들의 공동 출자에 운영되는 사창제 실시를 하게 됐죠. 13도 창의군 활동을 검색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 당시, 자, 13도의 그러한 대표들이 모여서 단숨에 서울로 진군하자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죠. 예. 이인영이 총대장인데 부친상으로 낙향하고 군사장 허위가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목적은 이제 고종이 바로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추진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쭉 나오고 자,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올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 바로 대한제국의 출범이죠. 예. 대한제국의 출범이 1897년 10월에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불리는 데서 즉위를 하게 됐죠. 자, 요 이후의 정책, 그렇다면 이것은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를 한다고 해서 보수적인 성격과 근대적인 성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보수적인 것은 이제 고종이 자신이 믿을 것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황실 재정이에요. 그래서 마련한 것이 바로 원수부와 재정적으로는 내장원 체제가 되겠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권을 통수를 하고 황실의 재정관리기인 내장원이 많은 수입을 다 싹쓸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근대적인 성격은 뭐 식산흥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산업을 장려하고 교육 같은 거 학교가 많이 생기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개항 이후의 그런 조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화문을 1880년 12월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제 개편이 있게 되는데 신식 군대로는 이제 별기군을 1881년에 창설하고 구식군은 이제 5형 체제에서 무이형 장어형의 2형 체제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견습 시찰단 이런 걸 보내죠. 청해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설립이 된 시기는 1886년이죠. 예. 양반 자제들을 이제 주된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 이전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6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9번 심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를 한다. 광무개혁이죠. 자,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과 근대적인 성격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보수적인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원수부를 설치한다든지 전제 군주제를 표방합니다. 예. 그리고 내장원 이게 이제 뭐 탁지부를 능가하는 뭐 그러한 재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각종 전매 사업 등도 함께. 자, 그 다음에 식산흥업이라고 그래서 상공업의 진행과 관련된 거, 그래서 학교까지 세우고요. 많은 학교가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무계획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사항이죠. 재정을 확보하려면은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근대적인 방식으로 양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1898년 양지암을 세워서 양전 사업을 관리하고 1901년에는 지계암을 통해서 지계를 이제 발급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황제직속의 원수부 설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 를 폐지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요 1번과 4번은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홍범 14조, 헌법적 문제 홍범 14조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 요거는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가보 을미 이러한 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국내외 공사 문서에 개국 기년을 쓴다. 그렇다면 이건 1차 가보 개혁이 되겠죠. 1894년 양력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있었고요. 또 공사노비법 혁파, 그 다음에 과부가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금지를 철폐하게 되죠. 이런 봉건적 학습, 조언, 연자제 등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 단발이 나왔어요. 단발령. 을미개혁이 되죠, 이거는. 예. 을미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많이 건드린 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한다, 단발령 등등이죠. 예. 1895년 10월에서 1896년 아간 파천 때까지 요때 있었는데, 대략 1896년 전후라고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바로 원수부 설치, 바로 광무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1899년에 원수부를 설치하게 된 황제의 직속에. 따라서 순서는 가, 나, 다 요 순서가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밑줄근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 여기 보면 지계사무라고 나왔죠. 토지문건이 지계하면 토지문건 관계를 발급한다. 여기 지계하면 나오죠. 자, 지계암을 설치한 시기가 1901년이고요. 양지암은 양전사업과 관련돼서 이건 1898년인데 지계암이 나서가 1901년이고 러일전쟁 직전까지 이 지계 발급 업무가 있었습니다. 요 사이 시기의 것을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광무개혁이니까 일환이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 시대의 모습을 찾으면 돼요. 대한제국 출범 이후 자 영남만인소 자 이게 이제 1881년이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의 내용을 담은 조선책략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죠. 영남만인소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한 관리예요. 원수부가 1899년에 설립이 돼서 언제까지 존속했을지 모르지만 광무 연간에는 다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돼. 남원근묘를 도굴한 독일상이 이게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죠. 이게 1868년이고 제너럴 셔머로 이게 병인양조 바로 직전에 있었죠. 1866년 통신사를 수행해 일본으로 가는 역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1607년에서 1811년까지 통신사가 갔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를 오른 것은 자, 이또 어쩌고저쩌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약해진다. 그래서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또 히로부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바로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되었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의 헌법정부는 대한국 국제가 1899년에 제정이 돼서 전제군주제를 표방했습니다.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했다. 별기군 1881년 개항 이후 설치가 됐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1896년 2월 아간 파천이 되겠죠. 을미사변의 영향으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죠. 이쪽으로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면서 이건 이제 러일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러일 전쟁이 1894년 2월에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으로 강화적으로 매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돼서 을사조약이 2개월 뒤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국권 집단의 아픔이 서린 중명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토 히로미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간 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아간 파천의 배경은 바로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느끼는 고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 파천 이전에도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제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이제 너무 고종과 민비가 찾는 데는 뭐 뻔해요. 러시아 아니면 미국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 미국한테 이제 요청했지만 결국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뭐 이런 물사족의 부당함 이런 거 해결 안 됐죠. 청일전쟁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 청일전쟁 반발의 원인은 결국 한반도를 보호국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결국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서 청해 파병 여기에 텐진 조약으로 응수를 해서 파병을 한 끝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했다. 이거는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이 부당함을 알리려는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일제는 이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행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속 각서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약이 들어있다. 이거는 프랑스와 맺은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되는데 학문상 연구의 자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천주교 포교가 간접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위종이죠. 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세 분이 헤이그 특사의 일원이죠. 이분은 이제 러시아 쪽에 가서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했다는 뭐 그런 것이 알려져 있어요. 좀 끝이 좀 잘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헤이그 특사의 그 배경은 바로 을사 조약의 그러한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을사 조약이 바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고종이 강제 퇴위된 것은 바로 다시 또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어떤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1910년 8월에 이제 부임하게 됐죠. 마지막 통감이자 이제 초대 총독이 돼서 무단 통치를 이제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부리는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1909년에 기유각서를 정해서 사법권, 재판과 형옥에 관한 의미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1차 대기전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약소국의 그러한 스스로 단결을 해서 뭐 독립하려는 의지를 이제 북돋아 주는 것이죠. 이거는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3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오는 것은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 외교관을 단절한 것은 외교권이 박탈된 거죠. 을사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만국평화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강압이 한 것이다. 우리가 만국평화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한다.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일본에 의해서 이제 결국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네. 순종을 즉위시키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차관 정치라고 불리고 그리고 군대 예산 부속 각서로 이런 것 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으로 점령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1885년에서 1887년 요 3년간 불법 점령했고요. 90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1882년 이모년에 이모군란이 되겠죠. 90군인들이 별기군, 신식군대 너무 차별받는 것이죠. 우정개국 축하인에서 민씨 척적 세력을 제거하고 빨리 근대국가를 투입하는 정변이 일어났다. 1884년 12월에 있었던 갑신정변이죠. 개화파 세력,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보아서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그런 운동인데 3일차로 끝났죠.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하였다. 러일 전쟁 중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식민지 지배를 묵인하는 것이죠. 이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